할머니, 안녕하세요. 환경 담당 김미자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깜짝 놀라서 왔어요. 65년을 이 동네 살면서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어렵나 했는데 손녀 과자 봉지 2개 버렸다고 2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할머니. 요즘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할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들 당황하시는 거예요. 사실 2025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0월부터? 아,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거구나. 아니, 나는 평생 그렇게 버렸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네, 정말 억울하시죠? 40년 넘게 라면 봉지는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셨던 72세 김정수 할아버지도 10만 원 과태료 받으시고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아셨대요. 어머, 나랑 똑같네.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할머니, 단속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봉투만 확인했는데 지금은 CCTV 감시는 기본이고요. 전문 단속반 직원들이 예고도 없이 종량제 봉투를 직접 뜯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뭐? 봉투를 뜯어서 확인한다고? 세상에. 네. 그래서 안에서 영수증 조각이나 명함, 회사 서류 같은 거 하나라도 나오면요. 그걸 단서로 바로 신원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에요.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버려야 하는 거야? 제가 오늘 할머니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25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든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할머니, 손가락 5개 펴보세요. 이렇게? 네, 이 5가지만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외우기 쉽게 만든 게 있어요. 비풀캔음사. 이거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비풀캔음사? 그게 뭔데?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가 종량제 봉투 금지 품목이에요. 아, 비풀캔. 재밌네. 근데 하나씩 설명해줘야 알아듣지. 당연하죠. 첫 번째, 비는 비닐이에요. 할머니, 라면 드시고 남은 봉지 있잖아요? 그거 나는 맨날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돼요. 예전에는 기름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응? 맞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리 기름이 묻어도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용물이랑 이물질, 물기까지 싹 제거한 후에 비닐류로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해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배달음식, 비닐 포장재 전부 다요. 아이고, 귀찮네. 바쁜데 그 기름 묻은 비닐을 일일이 뜨거운 물로 씻으라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고 싶은데. 그 마음 이해해요. 번거로우시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10만 원 과태료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할머니가 버린 오염된 비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분리한 비닐까지 전부 오염시켜서 재활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 씻어야겠네. 네, 근데 한 가지 팁 드릴게요. 비닐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쭉 늘어나면 비닐류로 분리수거하는 거고요. 뻣뻣하게 찢어지면 그건 복합 재질이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돼요. 아, 늘어나면 비닐로 분리수거, 뻣뻣하면 일반. 이거 쉽네. 그렇죠. 봉지 안쪽에 은박 코팅되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서 뻣뻣한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건 현재 기술로는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늘어나면 비닐, 뻣뻣하면 일반. 이제 기억났어. 2번째, 풀은 플라스틱이에요. 요구르트병, 음료수, 페트병, 배달음식 용기, 세제통, 샴푸통 같은 플라스틱 재질 전부요. 그건 나도 분리수거통에 넣었어. 잘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비행분 석도 외우라고 하거든요. 또 외워? 비행 분석이 뭔데?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겉에 붙어있는 상표 스티커나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다른 재질과 섞이지 않게 플라스틱만 딱 모아서 배출하는 거예요. 아, 그 조그만 스티커도 떼야 해? 네, 이 라벨 제거가 정말 중요해요. 68세 김상진 할아버지도 배달음식 용기 대충 씻고 라벨도 안 떼고 플라스틱 통에 넣었다가 재활용 불가 판정에 과태료까지 내셨어요. 어머나, 그럼 다 떼야겠네. 배달 용기는 특히 기름기가 많아서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하는데요. 근데 만약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면요. 응? 그럴 땐 차라리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나아요. 재활용도 깨끗해야 가치가 있거든요. 너무 더러우면 오히려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려요. 아, 너무 더러우면 차라리 일반 쓰레기구나. 알겠어. 세 번째, 캔이에요. 음료수 캔, 맥주 캔, 통조림 캔 같은 금속 캔 말하는 건데요. 이건 비교적 쉬워요. 내용물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서 배출하면 돼요. 그건 나도 해. 근데요,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스프레이 캔 같은 거요. 응, 부탄가스? 가스레인지에 쓰는 그거? 네? 이건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예요.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바람 잘 통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송곳이나 목 같은 뾰족한 도구로 작은 구멍을 한두 개 뚫어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가스를 완전히 빼낸 후에 버려야 해요. 구멍을 꼭 뚫어야 해? 네. 그냥 버리면 수거하거나 처리할 때 압착되면서 폭발할 위험이 정말 커요. 실제로 사고도 종종 발생해요. 어머, 무섭다. 폭발해? 네, 70세 최연수 할아버지도 가스 남은 부탄가스를 무심코 버리셨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할 뻔했대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아이고, 그럼 이제부터 꼭 구멍 뚫어야겠네. 무섭다, 정말? 네, 꼭 구멍 뚫어서 가스 제거 확인하셔야 해요. 자, 네 번째 음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게 제일 헷갈리시죠? 아이고, 그거 어떤 건 음식물이고 어떤 건 아니고 머리 아파 죽겠어. 뼈는 살점 붙으면 안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할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이걸 강아지나 돼지가 먹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90% 이상 맞아요. 오, 그거 쉽네. 강아지 생각하면 되는구나. 예를 들어 딱딱한 것들부터 볼까요?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가시 같은 뼈 종류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어요? 딱딱해서 못 먹지. 정답. 그래서 일반 쓰레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69세 이은희 할머니가 치킨 드시고 남은 뼈를 버리셨는데 거기에 살점이 꽤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가 돼서 8만 원 과태료 나왔어요. 아니, 뼈에 붙은 살점 때문에? 네, 살점은 동물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리하시거나 아니면 살점을 최대한 제거하고 뼈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아이고, 뼈에서 살점까지 다 발라내야 하는구나. 네. 그리고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 소라, 전복 같은 어패류 껍데기, 호두 껍질, 밤 껍질, 땅콩 껍질 같은 견과류 껍질,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 껍데기, 복숭아나 자두, 망고처럼 아주 크고 단단한 과일 씨앗. 이런 것들 다 강아지가 못 먹죠? 응, 다 딱딱해. 맞아요. 다 일반 쓰레기예요. 그리고 동물에게 해로운 것들도 일반 쓰레기예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 같은 건 특유의 향이나 매운 성분이 강해서 동물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아, 그래서 양파 껍질이 일반 쓰레기구나. 정확해요. 그리고 염분이 너무 많은 것도 일반 쓰레기예요. 된장,
고추장, 쌈장, 젓갈자 같이 염분이 과도하게 많은 장류나 젓갈류는 동물 사료로 부적합해서 일반 쓰레기예요. 김치는요? 김치도 짜잖아? 좋은 질문이에요. 김치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 김을 완전히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예요. 헹구면 음식물, 안 헹구면 일반. 알겠어. 그 외에 차 마시고 난 티백은 찻잎 자체는 음식물이지만 피백 종이나 부직포 재질은 일반 쓰레기고요. 한약재 찌꺼기, 옥수수 속대나 겉껍질도 섬유질이 너무 많거나 딱딱해서 사료나 퇴비에 안 맞아서 일반 쓰레기예요. 옥수수 속대도? 나는 맨날 음식물로 버렸는데. 이제부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너무 딱딱하거든요. 알겠어.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거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사과, 배, 바나나, 귤, 오렌지 등 비교적 부드러운 과일 껍질이나 과육. 단, 수박이나 멜론처럼 부피가 큰 껍질은 잘게 잘라서 배출해주세요.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요. 아, 잘게 잘라서. 네. 채소류는 감자, 당근, 오이, 호박 등 채소 다듬고 남은 찌꺼기나 껍질들. 단, 아까 말씀드린 양파, 마늘 껍질, 팥 뿌리는 제외하고요. 그 외에 먹고 남은 밥, 국수, 빵, 나물, 콩류, 생선살, 고기 살코기, 그리고 커피 찌꺼기나 티백 뺀 찻잎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음식물 쓰레기예요. 상한 음식은 어떻게? 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거 후에 처리 과정에서 고온으로 살균 소독하기 때문에 부패 여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해요. 물기 제거? 네, 물기가 많으면 운반이나 처리 과정에서 악취도 심해지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채반 같은 데 받쳐서 물기를 좀 빼거나 손으로 가볍게 짜서 버리는 습관이 중요해요. 물기 짜고 버리기. 알겠어.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는 사업장 쓰레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과태료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장? 나는 집에만 있는데 무슨 사업장이야? 할머니, 회사, 가게, 식당, 병원, 은행, 학원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쓰레기는 단 한 조각이라도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 1장, 거래처 명함, 병원 진료비 영수증, 은행 홍보 전단지 같은 거요. 아, 그런 거. 가끔 아들이 회사에서 받은 거 갖다 버리라고 주던데. 절대 안 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단속반이 봉투를 열었을 때 이런 사업장 관련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출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무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100만 원? 어머나, 상상도 못했네. 네. 실제로 작은 사무실 운영하시는 67세 오세진 할아버지도 퇴근하면서 사무실 쓰레기를 무심코 집에 가져와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다가 그 안에서 나온 회사 영수증 때문에 50만 원 과태료 내셨어요. 50만 원? 영수증 하나 때문에? 네. 정말 사업장에서 나온 건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집에 가져와 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 아들한테 당장 얘기해야겠다. 회사 쓰레기는 회사에서 버리라고?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개인정보 담긴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건 집 쓰레기라도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버리셔야 해요. 추적 단서를 안 남기려면요. 아, 맞다. 영수증에 내 이름이나 주소 나오잖아. 정확해요. 택배 송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게 찢어서 버리셔야 해요. 알겠어. 다 찢어버릴게. 할머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단속도 심해졌는지 아세요? 그러게,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심각해진 환경 문제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비닐 같은 일회용 포장 쓰레기 배출량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어요.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구나. 네.
둘째는 재활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준도 강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태우거나 땅에 묻었던 쓰레기들을 이제는 최대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정확한 분리 배출이 요구되는 거죠. 오염된 재활용품 하나가 잘 분리된 다른 재활용품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활용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 잘못하면 다 망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분리 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측면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단속 강화의 배경 중 하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아, 돈 때문이기도 하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 위반자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렇게 많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손가락 펴보세요. 비풀캐늠사? 완벽해요. 그리고 음식물은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최고예요. 이제 실생활에서 과태료 피하려면 꼭 기억할 것들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말해봐. 첫째, 반드시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세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식 종량제 봉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나 납부 필증 스티커를 사용해야 해요. 검은 봉투나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버리는 건 불법 무단 투기로 간주돼서 2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20만 원? 봉투 꼭 제대로 써야겠네. 네. 둘째,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내용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풀캐늠사 금지, 품목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또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3초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인정보나 회사 관련 서류예요. 영수증, 명함, 고지서, 택배 송장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종이는 그냥 버리면 과태료 부과의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아, 맞다. 추적 단서. 네.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에 버리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알겠어. 영수증, 고지서, 택배 송장 다 찢어버리기. 셋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주세요. 각 지역별로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 시간,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동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예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알겠어.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버리면 CCTV에 찍혀서 과태료 물게 되니까요. 정확한 정보는 언제든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 장소 꼭 지키기. 마지막 넷째, 헷갈리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 이건 도대체 어디에 버려야 하나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응, 꼭 있지. 그럴 때는 그냥 추측해서 버리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훨씬 낫죠. 맞네?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자. 할머니, 여기 동사무소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돼요. 이거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비닐 씻고, 라벨 떼고, 물기 짜고. 귀찮으시죠? 솔직히 좀 그래.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기가 쉽지 않아.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정확한 분리배출 습관은 불필요한 과태료로부터 할머니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에요. 그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맞아요. 할머니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 사회와 지구에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손주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나도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줘야지. 정말 좋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집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한번 싹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냉장고 문에다가 메모지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비풀케 음사.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3초 확인, 영수증 찍기. 이렇게 써 붙여놓을게. 완벽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혹시 실천하시다가 이건 정말 너무 헷갈린다 하는 품목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고맙네, 정말. 아까는 과태료 받아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앞으로는 절대 과태료 안 낼 거야. 그럼요. 할머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할머니처럼 모르고 과태료 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 우리 경로당 가면 다들 모르고 있을 텐데 내가 가서 다 알려줘야겠어. 비풀캔 음사. 할머니 최고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대로 배웠어. 이제 걱정 없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에는 비풀캔음사 5가지 절대 금지.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완벽해요. 음식물 쓰레기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딱딱한 건 일반, 부드러운 건 음식물. 버리기 전에는 3초 확인. 영수증이나 개인정보 있는 거 다 찍기. 봉투는 우리 동네 정식 종량제 봉투. 검은 봉투 쓰면 20만 원. 배출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헷갈리면 전화해서 물어보기. 와, 할머니 완벽하세요. 이제 정말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래, 이제 자신감 생겼어.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억울하게 돈 낼 일 없겠네. 천만에요, 할머니. 이게 제 일인걸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시고요. 전화도 주시고요. 그럴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꼭 얘기해야겠다. 회사 쓰레기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100만 원이나 나올 수 있다며? 맞아요. 꼭 말씀해 주세요. 요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실수로 회사 서류집 쓰레기랑 섞어서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알겠어. 며느리한테도 비풀캔 음사 가르쳐줘야지.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 정말 좋으세요.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시는 거네요. 그럼 손주들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물어보면서 버리라고 할 거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면 정말 좋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 들이면 평생 가잖아요. 맞아. 우리 손주 7살인데 똑똑해서 금방 배울 거야. 할머니, 오늘 정말 많이 배우셨어요. 자신감 있으시죠? 응? 이제 안 무서워. 비풀캔 음사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강아지. 네. 그리고 하나 더. 비닐은 쭉 늘어나면 비닐로 분리, 뻣뻣하면 일반. 늘어나면 비닐, 뻣뻣하면 일반. 플라스틱은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부탄가스는 구멍 뚫어서 가스 빼기. 안 그러면 펑.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짜서 버리기. 뼈는 살점 떼고 일반 쓰레기. 할머니, 진짜 완벽하세요. 이 정도면 이제 다른 분들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그래, 경로당 쓰레기 분리수거 강의 한번 해볼까? 말 좋은 생각이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알려주시면 다들 훨씬 잘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은 처지니까요. 맞아. 우리 경로당에도 과태료 받으신 분들 많거든? 다들 억울해 하시던데 내가 가서 다 알려줘야겠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간단한 안내문 만들어 드릴까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좋겠다. 그럼 더 좋지. 그럼 제가 큰 글씨로 비풀캔 음사,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이런 핵심만 담아서 한 장짜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경로당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들이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 때문에 억울하게 돈 내시는 분들 없도록요. 그래, 고마워.
이제 나도 당당하게 쓰레기 버릴 수 있겠어. 65년 살면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규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할머니 오늘 정말 빨리 배우셨어요. 대단하세요. 과태료 20만 원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안 그러면 또 낼까 봐. 이제는 절대 안 내실 거예요. 오늘 배운 거 꼭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에 메모 붙이고 쓰레기통도 새로 정리하고 아들한테도 전화해야지. 네. 그리고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어. 그럼 나 이만 갈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잊지 비풀캔 음사, 강아지, 3초 확인. 잊지 않을게. 완벽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봐요. 네? 안내문 가지고 갈게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평생 똑같이 버리던 쓰레기인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2025년 10월부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단속도 엄격해지고 CCTV로 감시하고 봉투까지 뜯어서 확인하니까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비풀캔 음사,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90% 해결돼요. 버리기 전 3초만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담긴 영수증이나 명함은 꼭 찢어서 버리시고요. 지정된 봉투 사용하시고 배출 시간과 장소 지키시고 헷갈리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과태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